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 대학교. 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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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찌개 참 맛있어요. 땅스 부대찌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땅스 부대찌개 맛있게 끓여요. 포장 전문 배달 가능 땅스 부대찌개. 이 땅 위에 부대찌개 땅스 부대찌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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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새 여행 갈 때마다 저절리야 참 좋은 여행. 고려기부터 선수 호텔 매춘 축축 선파 축축 백성문을 고려받아 고려기부터 정부 고려기부터 백성문을 고려받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네.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당연하죠. 맥스부탄이 안전하니까. 맥스 안 터져요. 삼중구조로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용기 상단의 파란 띠를 확인하세요. 맥스 안 터져요. 부탄가스 하면 맥스부탄. 데이터 걱정하지 말고 나는 여행 갈까. 와이파이 도시락 도시락 도시락은 좋아. 와이파이 도시락 도시락 도시락은 좋아. 여행 상태 바쁠 때 와이파이 도시락. 함께 자연스레 건강한다 맛있는다 다이자연 닮아 자연스레 건강하게 할인 착한 닭고기 자연스레 닭고기 할인 아크릴 모든 것 에드피 아몰 반쪽물 굿즈 모든 것 에드피 아몰 신사출력 모든 것 에드피 아몰 에드피 아몰 에드피 아몰 다양한 기프트 반쪽물도 에드피 아몰. 장민호씨 신발 바꾸니까 편해요? 그럼요. 오래 서 있는 촬영도 무리 없죠? 당연하죠. 장민호가 추천하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전대력은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대학교. 경복대학교 수시 2차모집 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지원하세요. 당신의 성공 스토리 경복대학교와 함께. 경복대학교. 회사에 필요한 장비들 렌탈로 한 번에 해결. 렌탈은 항공 렌탈 맞춤 렌탈 최적 렌탈 기업 렌탈 항공 렌탈. 렌탈은 항공 렌탈 사무기기, 고소작업대, 로봇같이 기업 렌탈 솔루션. 항공 렌탈. 요즘 인쇄 어린 와우 프레스 스티커 전단지 유명한 거 있어. 한번만에 끝까 책자가 끝다. 고퀄리티 책자를 빠르게 받아보자. 어디에서? 와우에서. 요즘 업체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인쇄는 워프레스. 문서 양식 예스폼 문서 작성 예스폼 문서 공유 예스폼 회사 서식 예스폼 과장님도 예스폼 부장님도 예스폼 대한민국 직장인의 업무 파트너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 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 도드람 모델 박하사. 유수영입니다. 돼지고기는 누구랑? 아내랑 도드랑. 남편과 도드람. 아이랑 도드랑. 온 가족 도드람. 신선한 한돈의 기준. 도드람 한돈. 도드람문에서 만나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지나갔어 쉽게 다가와주는 바람 너의 눈길을 내려감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버블이 빛나는 밤의 25회차 방송이죠. 네, 현재 시각 9시 24회차군요. 네, 오후 9시고요. 화요일입니다. 저녁 시간에 또 열심히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돌아온 업데이고요. 저희 첫 번째 곡 루시의 사랑은 어쩌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잔뜩 신이 나 있는 눈빛 간지럽히는 웃음소리 쓸데없는 불안함이고 분명 함께인 건 맞는데 걷다 보니 숨이 차는 김에 나를 떠는 김에 나를 좀 봐줄래 새벽밖에 없는 김에 날 불러요 내 밤에 찾아줄게 날 향하는 눈도 빛내줘 왠지 넌날 바라봐도 날 들려줘도 날 바라지 않아 또다시 난 널 불러보면 사랑이 어쩌고 넌 거기 있어 오늘도 나 만나고 있어 넌 내게 누가 뭐래 맞추질 않는데 너의 맘속에 들어가게 된 소리가 없어 보여 어쩌면 난 속이 좁아서 널 사랑해서 숨길 수 없어 어쩌면 나를 생각하며 사랑은 이대로 여기 있어 언제나 밝혀주고 있어 그래도 난 여기 있어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버블이 빛나는 밤의 24회차 방송이고요. 네, 다나님, 응선님, 다정이님, 세연이님, 오늘도 또 이렇게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인님, 민진님, 네, 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24회차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옆뒤가 오늘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졸업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사실 군대 얘기는 끝나진 않지만 뭔가 정말 끝장을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옆뒤 같은 경우는요, 원래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정확히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어쨌든 뭐 이제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군대를 안 가셨던 분들 앞에서 군대 얘기를 하는 게 좀 뭔가 좀 낯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해 주셨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네, 군대 이야기 듣는 거 재밌다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네, 어쨌든 군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13군번이 이야기해주는 군대 썰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여바라님, 상엽이가 하면 좋음. 네, 민주님, 옆뒤의 모든 게 궁금하죠. 네, 진주님 너무 좋아요. 네, 승아님은 군대 썰이라기보단 상엽이의 인생의 한 부분의 썰을 듣는 거죠. 네, 그렇죠. 예리얼님은 자그마치 12년 전이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2025년이니까
14년. 이제 좀 있으면은 전역한 지가 11년이 딱 됩니다. 예, 11주년이 딱 되는, 네, 그렇게 되고. 정훈님께서는 전 119번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또 이렇게 저보다 먼저 갔다 오신, 네, 선배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렇죠. 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요즘 군대가 군대냐 이런 뜻이 아니라 옛날 군대와 요즘 군대에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군대 상황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옛날엔 그랬구나, 요즘은 아니라던데, 뭐 혹은 그렇게까지 그랬다고요? 그래서 뭐 걱정을 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너무 과몰입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말씀하신 것 같이. 깽률님, 그죠. 공중전화 시절, 네, 책만 보던 시절, 네, 편지 쓰던 시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연락에 관한 이야기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자면, 일단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핸드폰을 이제 부대 내에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부대에, 정확히는 훈련소에 입소를 하고 나서는,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한 5주 정도 이제 훈련 기간을 수료하면서 유일하게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죠. 저희가 발신을 하는 건 아마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수신만 가능한 편지들, 인터넷 편지나 이제 뭐 종이 편지들, 이런 것들은 가능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중전화가 있어요. 네, 공중전화가 이제 또 콜렉트 콜로 전화를 했어야 됐습니다. 1541로 전화를 했어야 됐는데, 이 공중전화를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쵸. 전화를 하면 이제 짧으니까, 뭐, 엄마 나야, 나 끊지 마,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시절인데, 이제 그 공중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격을 잘하거나, 네,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보상으로 받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전화 시간도 뭐 3분, 아니면 5분, 뭐 이렇게 줬던 것 같고, 그 훈련병들 전체적으로는 무조건 2분에서 3분 정도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한 번 날 잡아서 모든 훈련병들 줄 세워가지고 공중전화에서 2분인가 3분 동안 이제 전화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 공중전화 박스 안에가 진짜 눈물바다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다 전화하면서 막 울어요. 이제 보통 부모님한테 많이 하니까 엄청 울고, 이제 밖에서 조교는 이제 시간 재면서, 시간 되면 이제 공중전화 이렇게 치면서 나와 이제 마무리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시절인데, 뭐 어떤 분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못 받으시는, 네, 부모님께서 전화를 못 받으신 분도 계셨고, 네, 뭐 그런 경우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뒤도 굉장히 슬펐던 기억이 나요. 뭐 울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슬펐고, 뭐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고, 처음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는 건 이제 수료식 때, 예, 5주차 이제 훈련병 생활을 5주 마무리를 하고, 수료식 날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오십니다. 맛있는 걸 이제 사들고 오시는데, 그때 이렇게 왼손에 이등병 약장이죠. 그러니까 이등병 배지를 왼손에 들고 있어요. 왼손에 들고 이제 운동장, 그러니까 연병장이죠. 연병장에 줄을 몇백 명이 쫙 써 있습니다. 각을 맞춰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수료식 딱 하고 나면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막 뛰어오세요. 아들 찾아가지고 막 뛰어와가지고 그 이제 그 이등병 그 약장을 이렇게 붙여줘요. 네, 가슴팍에 딱 붙여주는데, 그때 굉장히 슬펐던 기억이 나고,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큰 틀만 좀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입대하는 날에 제가 이제 군대를 이제 가시는 분들께 좀 꿀팁을 드리자면, 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입대하고 나서 군복을 그러니까 바로 받질 않고 한 하루인가 이틀 정도는 본인 사복으로 생활을 하다가 받아요. 그래서 입대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편안하고 따뜻한 옷을 꼭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옆 자리에 오셨던 분은
왠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막 그 당시에는 막 스키니진 같은 게 유행할 때라서 엄청 불편하게 청바지 입고 오셔가지고 엄청 청소도 막 그거 입고 하시고 해서 고생하셨던 거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뭐 그래서 입대하실 때는 뭐 그렇게 가시면 되고, 이제 군복 받으면 박스에다가 자기 옷을 하나씩 포개서 넣어요. 그리고 편지도 이제 써서 본가에 이제 택배를 보냅니다. 그 나중에 듣기로는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 택배를 받고 엄청 많이 우셨대요. 그게 한 일주일 뒤에 정도 도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낼 때는 몰랐는데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그거 받으실 때는 엄청 우셨다고 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그러고 5주 정도 이제 훈련소 생활을 하고 이제 수료식 하고 나면 이제 각자 이제 자대를 배치를 받죠. 이제 그 뺑뺑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강당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큰 화면으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랜덤 뽑기로 이렇게 자대가 어딘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걸 보고 자대 배치되면 각자 버스 타고 자대로 다 이제 보내지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나머지는 뭐 군생활 쭉 하다가 저녁도 그 자대에서 저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막 한 번 돌리고 나면 이제 막 어디서는 막 좋은 소리가 나고 어디서는 막 탄식이 나오고 약간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질문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랜덤인지 몰랐어 라고 하시는 반응들이 많네요. 네. 랜덤인지 몰랐어 하시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좀 되게 당황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밑우님께서 옆디가 군대에서 먹었던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을까요? 아, 음식에 대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아, 일단은 이제 음식에 관한 거는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진짜 뭔가 이렇게 강렬한 기억에 남는 음식은 보통 군대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항상 말씀드렸던 거지만 그 행군하는 중간에 먹었던 단팥빵, 크림빵, 그리고 오렌지 주스, 이제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비닐봉지에다가 밥이랑 이제 맛다시라고 하는 양념장을 넣어요. 양념장을 넣고, 그리고 뭐 참치랑 빅팜이라는 소세지가 있는데, 소세지 같은 거 넣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비닐채로 막 구겨가지고 비벼요. 그래서 비닐 끝에를 이빨로 살짝 뜯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케이크에서 그 생크림 짜는 걸 뭐라 그러죠? 짤주머니, 그렇죠? 짤주머니 같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짜먹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뭐 인간 추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군대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뭐 인간 추르니, 뭐 땅개 추르니,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았고, 저는 그 한 번 부대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음식 썰이 많은데 그냥 큼직큼직한 거 말씀드리면 대리석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뭐 철거를 하다가 대리석이 나와서 이제 저희 대대장님께서 이제 그 고기 파티를 하자 이래서 그날 취사장에 있는 고기를 다 끌어왔어요. 그날은 이제 원래 석식이 있었는데 이제 조리를 안 하고 그냥 고기 다 끌어와가지고 대리석을 이제 그 분대별로 하나씩 나눠줘요. 그 대리석을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고기를 구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음식은 사실 뭐 엄청 많죠. 네, 다양하게 음식 이야기들은 많이 있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정말 군대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좀 특별한 기억이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뭐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뭐 군대리아 유명하잖아. 뭐 이렇게 하시는데, 군대리아는 생각보다 막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아요. 뭐 이제 뭐 제 기억에는 그 이제 막 영상 매체에서는 막 군대리아 나오는 날이 막 되게 뭐 특별한 날이다. 뭐 아니면 뭐 이제 뭐 오늘 빵식 나온다고 막 이제 막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는 막 그렇게까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빵식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냥 뭐 나오면 나온다. 뭐 안 나오면 안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먹는 방법은 되게 사람마다 다양한데 좀 이제 뭐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전에서 내려오는 그런 방법들은 있긴 했죠. 네, 뭐 그렇고. 아, 이제 웅재인님께서 반함라면이 진짜 맛있던데 라고 하시는데, 사실 요건 좀 잘못된 게, 저희 부대는 그랬어요. 뭐 다른 부대는 또 모르겠지만, 반함라면이라는 라면을 먹을 기회는 사실 없습니다. 네, 이제 뭐, 야외 수경을 이제 하게 될 때, 야외 훈련을 해서 이제 밖에서 잠을 잘 때, 사실 반합에다가 뭘 끓여 먹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반합을 보통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추진이라고 해서, 식사 추진이라 그래서, 그냥 이제, 취사장에서 배식을 할 수 있게 음식들을 다 차에 실어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반합에다가 비닐을 씌워가지고, 왜냐면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반합에 비닐을 씌워서, 이제 거기다가 온 밥을 다 때려 박습니다. 그냥 밥이랑 반찬이랑 뭐랑 뭐, 어떤 경우에는 반합 뚜껑에다 국물을 받긴 하는데, 그냥 그것까지 이렇게 넣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다 섞어가지고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강아지 사료 같은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먹는 경우들이 좀 있죠. 이제 그럴 때를 제외하고 일단 저는 군생활 때 반함라면을 끓여 먹어본 적은 없고요. 밖에서 뜨거운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반함라면을 먹을 확률은 뭐 거의 없다. 네, 뽀글이는 많이 해 먹었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민진이 13군번이면 몇 년 근무했죠? 저는 1년 9개월 근무를 했고요. 저 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신형 군복이고, 이제 저 바로 1년 전 선임분들까지는 개구리 군복을 입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선임분들도 개구리 군복에 거의 이제 끝물쯤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월급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병장 월급이, 검색을 좀 해볼까요? 네. 2025년 기준으로 병장 월급이 한 150만원 정도, 네, 나오네요. 네, 150만원 정도 나오고, 병장 기준이니까요. 네, 150만원 정도 나오고, 저는 그때 병장 때가 한 14만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2등병 때가 98,000원인가? 네, 뭐 이랬고. 네,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옆뒤는 이제 한 달에 한 10만원 가까이 이제 받았는데, 사실 이제 옆뒤 같은 경우는, 흡연을 안 하다 보니까 돈 쓸 데가 많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PX에 가서 맛있는 과자 사먹고 뭐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옆뒤가 좀 뭐 그때 당시에도 돈을 막 허투루 쓰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이제 모아서 나왔습니다. 예, 한 달에 한 6만원씩 모아가지고 제 기억에 한 100만원 가까이 모아서 나온 걸로 그때 아마 이제 음악 장비를 사야겠다면서 컴퓨터를 샀나? 뭔가를 샀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옆뒤가 제일 자주 먹었던 과자는 PX에서 하비스트라는 과자가 가장 저렴했거든요. 한 140원인가 240원인가 약간 이래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자주 먹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맛은 약간 고소미 맛이랑 비슷합니다. 네, 그런 맛이었고, 맞아요. 고소미 저렴이 버전 약간 그런 맛이에요. 네, 그때 PX에서 사실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사 먹었고, 정말 가끔 라베스트인가? 뭐 이런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가끔 먹었던 것 같긴 한데, 뭐 여튼간에, 왈왈이님께서 거기는 물가가 또 다르구나 하시네요. 맞아요. 이제 PX에 있는 물품들이 훨씬 저렴해요. 이제 뭐 세금 같은 것 때문에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PX 물품들이 훨씬 저렴하긴 합니다. 근데 유독 그 과자가 좀 저렴했고, 다른 과자들은 보통 그래도 뭐 1,000원 언저리까지 갔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죠.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게 정말 생각보다 할 말이 많아서 이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참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어쨌든 좀 일방적인 질문이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많네요. 군인이셔서 PX 화장품 사는데 수분크림 8,000원이다. 맞아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일단 누리님께서는 입대곡이 뭐였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이제 입대곡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하는 날 기준으로 이제 어떤 곡이 발매가 되었느냐가 이제 입대곡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꼭 그날은 아니더라도 보통 한 일주일 전으로 그때쯤 무슨 노래가 나왔냐, 약간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옆디가 2013년 3월 12일인가 입대를 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그때 제 입대곡이 시스타의 있다 없으니까랑 싸이님의 그 젠틀맨, 네, 마더파더 젠틀맨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게 저희 입대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오래됐구나. 네, 보통 그렇죠. 그게 기억이 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 군대에서는 그거를 계속 물어봐요. 새로운 신입 들어오거나 뭐 선임들이 있으면 뭐 입대곡이 뭐였냐 막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좀 그런 게 딱 정해져 있었다. 네,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뭐 군대에서 만난 인연들과 연락을 하느냐 하는데, 옆뒤는 연락도 뭐 간간히 좀 하고 있고요. 뭐 작년에도 한번 만났던 것 같아요. 여수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한번 서울 놀러 오셔가지고 한번 만났던 것 같고. 네, 그렇죠. 좋아요. 왈찌기님이랑 이제 뭐 융주님께서는 제일 힘들었던 훈련이 뭐였나요? 이제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옆뒤는 이제 훈련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편하게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보통 유격 훈련이랑 이제 그 혹한기 훈련, 이 두 가지, 뭐 다른 훈련도 많이 있지만 그 두 가지가 제일 좀 악명 높은 훈련으로 좀 유명한데, 옆뒤는 좀 운이 좋아서 유격은 한 번도 안 갔고요. 옆뒤가 그 당시에는 조교를 할 때였으니까 유격은 안 갔고, 혹한기 같은 경우도 혹한기 훈련은 안 갔지만 안 갔죠. 그래서 유격이랑 혹한기 둘 다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편했고, 대신에 이제 그 호국 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겨울에 가는 훈련을 가긴 갔어요. 2박 3일인가 뭐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뭐 혹한기랑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뭐 여튼 간에, 그래서 옆뒤는 뭐 남들이 이제 유격이랑 뭐 혹한기 이야기 할 때는 뭐 저는 둘 다 안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교썰에 관해서 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이 얘기는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뭐 좀 굵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한 10몇 년 전 일이니까, 이제 훈련소 생활을 제가 그 동반 입대를 했어요. 동반 입대를 해서 훈련병 생활을 굉장히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이제 뭐 저희가 식당 청소하는 생활관이었는데 청소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조교분들이 저랑 그 동반 입대한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예의주시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훈련병 때도 너네 무조건 조교해야 된다. 그래서 엄청 꼬셨어요. 근데 이제 저랑 친구랑 조교 안 하고 싶다고 이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하고 싶냐 그랬더니 안 하고 싶대요. 조교 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제 그 조교님들이랑 이제 간부님들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조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훈장교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조교는 훈련병들을 다루는 좀 특수한 직책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시키지는 않는다. 이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너네가 하기 싫다 그러면 절대 억지로 시키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이러고 그냥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안 시켰더니 이제 이러고 그냥 저희는 되게 그냥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뭐 대대장님 면담이 있다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랑 동반 입대한 친구랑 이제 갔어요. 대대장님께서 이제 너 뭐 축구 좋아하니?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좋아한다. 뭐 어떤 거 하는데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축구,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골키퍼를 많이 할 때라, 저는 이제 보통 골키퍼 하는 거 좋아합니다. 이랬죠.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냥 뭐 대대에서 축구를 하는데 같이 하려고 하시나 보다 이제 이랬어요. 또 갑자기 대장님 골키퍼 자세 취해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방에서. 그래서 그냥 그 앞에서 좀 당황했다가 예 하고 이제 골키퍼 자세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내가 찾던 인재다 막 이러는 거. 사실 자세가 막 좋고 이런 것도 아니고 배운 게 아니니까. 근데 그냥 막 뭐 인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냥 가라 그래서 갔는데, 이제 수료하는 날 그 뺑뺑이를 돌린다 그랬잖아요.
뺑뺑이를 돌린다고 이제 이제 정훈 장교님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딱 돌려요. 그래서 딱 누르는데 저랑 이제 동반 입대하는 친구가 신교대라고 나온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신교대가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신병교육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훈련병 생활을 했던 곳에 그대로 조교가 되는 건 거죠. 예, 그래서 약간 조교가 이제 된 거예요. 당한 거예요. 또 조교가 당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하고 이제 애들은 다 버스 타고 자대로 막 가는데 저랑 그 친구랑 이제 따지러 갔죠. 가가지고 아니 안 시킨다 하지 않았냐, 저희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억지로 안 시킨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신교대에 발탁이 됐냐 이제 그랬더니 막 정훈 장교님이 뭐 미안하대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뭐 국방부에서 하는 거라 자기도 어떻게 뭐 물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조교 생활을 제가 5월달,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4월달에 수료인데 저는 이제 조교가 됐기 때문에 3주를 훈련병을 더 했나?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집체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교들이 공부하는 병 6개였나? 6개 과목을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일과 시간이 아예 없고, 저는 그냥 밥 먹고, 도서관 가서 병기본 공부하고, 밥 먹고, 도서관 가서 병기본 공부하고, 끝나면 저녁 먹고 체력 단련하고 그러고 이제 선임들 앞에서 이제 그 강의하는 거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막 이런 강의하고. 그래서 진짜 그때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막 공부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저를 한 2달 정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진짜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건 사실 제가 막 몸이 힘들고 뭐 막 정신이 힘들고 이런 건 진짜 버틸 수 있는데 잠을 못 자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공부를 계속 시키고 밤에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또 이제 그 불침번 근무를 또 2시간씩 쓰니까 앞뒤로 막 옷 갈아입고 뭐 하면 한 3시간을 또 못 자. 그럼 하루에 진짜 거의 한 3-4시간씩 자는 거를 거의 막 1-2달 하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장실에 양치하러 간다고 하고 칫솔 들고 가가지고 이제 막 변기 앉아가지고 막 한 5분 10분 자다 오고 막 이런 적도 있을 정도로 잠을 많이 못 잤는데, 조교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시험을 통과를 하고 이제 조교가 됐어요. 2등병 조교가 돼가지고 제가 한 훈련병 기수를 한 2기수 정도는 수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막내 시절 때.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훈련병들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고, 훈련병들 자면 자는 거 딱 보고 잠을 자야 돼. 근데 또 새벽에 그 훈련병들 불침만 서는 거를 또 이제 봐야 되니까 한 3시간 정도를 또 이제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 체크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조교 생활할 때는 좀 과장 보태면 진짜 한 일주일에 한 20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좀 많이 과장하면.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조교님들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예, 그랬는데 대신 조교의 장점은 뭐냐 하면 그 훈련병들이 이제 5주 간격으로 수료를 하잖아요. 그럼 5주 간격 수료를 하고 2주 정도를 이제 뭐라고 그러죠? 재정비 시간이 있어요. 1주인가 2주 정도 재정비 시간이 있어서 그 훈련병을 수료를 할 때마다 휴가를 1박 2일인가 2박 3일씩 줘요. 그래서 조교를 하면 휴가를 되게 많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은 있었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제 군대에서 사실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뭐 책도 읽고 싶고, 뭐 공부도 하고 싶고, 뭔가 자기 개발도 좀 하고 싶고, 여유롭게 이제 내 인생에 대해서 좀 고민도 좀 하고 이러고 싶은데, 도저히 이제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동반 입대한 친구랑 이제 엄청 얘기를 많이 했죠. 이거 너 계속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자기는 도저히 못할 것 같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 이래가지고 엄청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저희 진짜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얘기를 해보자면 약간 비겁했다면 비겁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뭐 그냥 군대 갔다 온 사람들끼리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약간 패급이었다, 약간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런 식으로 비춰줄 수 있을 만큼 사실 좀 이제 도망을 갔죠. 조교를 하다가 제가 내 친구랑 도망을 가서
이제 저 못하겠습니다. 이제 보직 변경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다른 자대로 제가 이제 전출을 가게 된 겁니다. 친구랑. 그래서 저는 그 조교라는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막 조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렇게 막 제가 조교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제 그런 캐릭터를 원하시니까 그냥 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지 제가 막 조교라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애초에 그리고 뭐 그런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대 전출 이제 가서 소총수로 배정을 받고 거기서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정말 군생활다운 군생활을 했다. 그때부터가 좀 이제 뭔가 좀 숨이 트이고 좀 하더라고요. 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달에 입대를 해서 5월달부터 집체교육을 시작해서 그냥 공부하는 시기를 지나서 한 7, 8월달쯤에 이제 7월쯤 여름에 이제 조교로 이제 임명이 됐다가 한 10월 말 정도, 11월 정도쯤에 전출을 가서 남은 1년 정도 이상을 이제 나머지 그 이제 포천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동반 입대한 지인분이랑 같은 곳으로 전출을 가셨나요?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동반 입대한 친구랑은 계속 그냥 붙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대신에 동반 입대를 하시게 되면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좀 힘든 지역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대신 친구랑 가니까 좀 이렇게 좀 힘든 데로 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겨우지로 간다. 맞습니다. 좋아요. 뭐 하여튼 그러니까 군대 뭐 썰은 약간 이런 식이고 뭐 중간에 이제 뭐 ASP라고 해가지고 또 뭐 이제 경계 근무를 서는 지역으로 아예 가서 그냥 몇 달 동안 산만 계속 타면서 그냥 근무만 서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밑도 끝 없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라이트한 질문들을 좀 만나 볼게요. 아, 동반 입대를 한 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동반 입대 어떻게 했죠? 라고 하셨는데 그냥 딱 그 대학교 1학년 전에 대학교 1학년 이제 겨울 방학인 거죠. 휴강을 하고 11월, 12월 아니죠 1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랑 같이 이제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그 친구한테 이제 너 군대 언제 갈 거냐 이랬는데 자기는 이제 곧 갈 것 같다. 이제 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너 어차피 갈 거면 나랑 동반 입대 할래?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PC방에서 지원을 했어요. 했다가 며칠 뒤였나? 뭐 하여튼 뭐 가가지고 또 열어보니까 뭐 3월 12일 이때 떠가지고 뭐 그렇게 가게 됐다. 뭐 그랬습니다. 다음 질문. 세혜님께서 군대 다니면서 솔직히 이런 기억은 좀 좋았다 있나요? 안 좋은 기억만 있으면 슬프니까 뭐 그럼에도 좋았던 거 있으면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옆디는 솔직히 군대를 뭐 다시 가라 그러면 좀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뭐 힘든 기억이긴 했죠. 힘들었지만 저는 만약에 이제 돌아가서 다시 선택을 할 수 있어도 제가 만약에 20살 때로 돌아가서 군대를 안 갈 수 있거나 뭐 갈 수 있거나 선택을 할 수 있어도 저는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군대에서 진짜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배우고 뭔가 좀 그냥 되게 막 행복했다기보다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는 사실 다시 돌아가도 가긴 갈 것 같다. 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뭐 좋았다. 군대 좋았다. 그렇죠. 뭐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뭐 힘들긴 했지만 아무튼 좋아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유윤윤님께서 군대는 언제쯤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하시네요. 요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옆뒤 기준에 옆뒤가 군대를 빨리 갔던 건 사실 뭐 남들 가는 시간이 같지만 빠른 생이잖아요. 좀 늦게 가려면 늦게 갈 수 있었는데 빨리 갔던 건 주변에서 하도 이제 군대 빨리 갔다 와라. 빨리 갈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까지 빨리 가라고 하나. 그래서 빨리빨리 갔다 왔는데 저는 빨리 갔다 오는 거를 너무 추천드립니다.
네, 너무 추천드려요. 이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릴 때, 완전 아기 때 불주사 같은 거 맞은 거 기억 잘 안 나잖아요. 그런 거 같이 군대도 나이 들어서 가려 그러면 그런 그 고통과 어떤 불행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 근데 옆뒤는 20살 때 갔기 때문에 그냥 진짜 좀 못 모를 때 그냥 길바닥에서 자도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할 때 이제 갔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어릴 때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옆뒤는.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이요. 모르고 맞는 매가 덜 아픈 법. 맞죠. 모르는 게 약이다. 호야주인 나야나님께서는, 군복무 중 겨울에 이 작업만은 제일 힘들고 고단했다. 생각나는 게 있나요? 라고 하시네요. 군대에서의 겨울이 사실 진짜 힘든 게, 뭐, 여름도 힘들지만, 지금은 이제 뭐 에어컨이랑 이런 게 있어서 괜찮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딜 가도 따뜻한 곳이 없어요. 그냥 이제 밖에 있으나 실내에 들어와 있으나 뭐가 없으니까 어딜 가도 따뜻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야외에 이제 훈련을 나가면 텐트를 쳐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바닥이 다 얼어가지고 이제 그게 안 깨져요, 흙이. 그럼 막 삽으로 막 깨려고 막 엄청 난리치고 막 이제 이러는데 그런 게 땅 깨고 약간 이런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 뭐 그랬고 잘 때도 그냥 침낭만 덮고 이렇게 자는데 얼굴만 나와 있으면 이제 코끝에가 진짜 얼어요. 이 마스크를 쓰고 자거든요. 추우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마스크 앞에가 진짜로 얼음이 다 껴있어요. 네, 뭐 그럴 정도로 핫팩도 이제 막 까가지고 막 넣고 하는데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다음 질문. 식단 같은 경우는 저는 군대 밥 되게 잘 맞았어요. 체질에 잘 맞아서 엄청 맛있게 먹었고, 오히려 군대에 있을 때가 더 살이 많이 쪘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음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먹었고, 그리고 뭐 이제 보급품이라 그래서 삼시세끼 주는 거 이외로도 막 간식도 챙겨주고, 뭐 쌀국수로 된 컵라면도 주고, 뭐 음료수 같은 것도 가끔 주고 뭐 이러는데 선임들은 이제 그게 질리니까 그게 안 먹고 다 이제 밑에 후임들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봤는데 짤 중에 그런 짤이 있어요. 가위가위보를 해가지고 이 쌀국수 컵라면을 이제 이렇게 주는, 그러니까 그걸 걸고 가위가위보를 하는 이제 게임을 하는 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쌀국수 컵라면이 이제 그 군대를 안 가보신 분은 가위가위보에서 이겨가지고 그걸 많이 가져가야 유리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그 사람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쌀국수 컵라면을 빨리 이제 털어버리는 게 오히려 이기는 걸 정도로, 그건 약간 좀 군대에서는 별로 선호되지 않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뭐든 그랬습니다. 네, 친구가 군무원인데 짬밥이 그렇게 살이 찐다고 움직일 일이 많아서 그렇다나 봐요 하는데, 맞아요. 그 음식들 칼로리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제 기억에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진짜 막 엄청 특수한 부대, 그러니까 뭐 이런 뭐 기동대나 수색대, 뭐 이런 UDT, 뭐 특수부대를 제외하고는 제 경험상으로는 생각보다 운동량이 먹는 것만큼 따라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무조건 한 2, 3kg 구보 정도를 하긴 합니다. 이제 그냥 겨울이건 여름이건 다 상의탈이 하고, 이제 위에 상탈 다 하고 그냥 이제 연병장을 몇 바퀴 도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사실 체력 단련을 막 신경 써서 하지 않는 이상 막 운동량이 막 그렇게까지 막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게 좀 보통은 대다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쵸, 네. 윤정희님, 그때는 찬물로 샤워하셨었나요? 하시는데, 온수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제 그것도 좀 정해진 양이 있다 보니까 좀 늦게 가면 이제 온수가 떨어져서 미지근한 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처음에는 이제
계급별로 병장부터 차례대로 했다가 제가 이상하게 또 제가 상병쯤 달 때쯤 되니까 선진병영을 또 실천하겠다면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누릴 때가 되니까 또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이제 또 결국에는 과도기가 있어야 또 이게 또 뭔가 정책이 진행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뭐 그랬습니다. 근데 뭐 힘들었던 거는 한겨울에 한번 이제 뭐 보일러 같은 게 고장 나가지고 찬물로 이제 씻어야 됐던 때가 있었는데, 군대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결식을 하면 안 돼요. 밥을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받아가지고 뭐 안 먹고 버리던 무조건 결식은 해야 되고, 사실 버리는 것도 안 되죠. 무조건 밥을 먹어야 되고, 그건 전투력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유도 있고, 뭐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조건 해야 되고, 이제 그 샤워하는 것도 씻는 것도 훈련 나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은 씻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뭐 한 명 한 명 다 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샤워를 해야 돼요. 이제 또 그 전염병 같은 것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어서 한겨울에 이제 온수 고장 났을 때 냉수로 샤워를 했던 게 정말 짜릿한 기억이었었죠. 네. 뭐 귀신 이야기는 뭐 엄청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뭐 귀신 이야기는 사실 뭐 그렇게 딱히 드릴 말씀 없는 것 같고, 사격 같은 경우는 그쵸. 냉수로 샤워하면 감기 안 걸려요 하시네요. 이제 뭐 푸시업하고 막 뭐 이런 식으로 했죠. 매일 그런 건 아니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고장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뭐 선임한테 까일 때도 있나요 하시는데, 많이 혼났죠. 많이 혼났고, 저 때까지만 해도 아마 저보다 더 먼저 가셨던 분들은 더 심했을 거고, 뭐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지금도 모르니까. 근데 진짜 많이 혼나고, 부조리 같은 것도 진짜 많았고, 약간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혼난 것도 많았고, 뭐 이제 뭐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갖은 수모를 뭐 겪었습니다. 네, 아마 저보다 더 윗세대 분들이 더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그래도 막 맞으면서 막 그러진 않았으니까. 네, 뭐 그랬습니다. 예빈이님, 알바할 때 확실히 군필이랑 미필 대우가 다른가요? 하시는데, 확실한 거는 이제 알바를 뽑을 때 20대 초반 분들을 뽑게 되면,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뭐 가게 사장님이면 사실 미필보다는 군필이 편한 게, 뭐 일하다 갑자기 군대 간다고 막 이렇게 다시 또 일을 처음부터 알려줘야 되는 상황 같은 게 안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더라도 아무래도 군필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정도? 근데 막 무조건적으로 군필이기 때문에 더 뭐 일머리가 좋다, 뭐 이런 거는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안 할 놈은 안 하고 할 놈은 한다. 왜냐면 저는 군대 가기 전부터 또 알바를 되게 열심히 했던 축에 속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그랬던 거 하진 않아요. 네. 좋습니다. 정말 이야기가 정말 끝도 없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네. 융조님 샤워 몇 분 걸렸어요? 하시네요. 샤워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훈련병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조교들이 이제 샤워장에 훈련병들 다 넣고, 시간을 딱 재요. 길면 10분 주고, 시간 많이 없으면 5분. 그럼 이제, 뭐 동작 마무리 5분 전 이러면 뭐 동작 마무리 5분 전 이렇게 목창하면서 샤워를 5분 안에 막 해야 돼. 막 서로 막 물 끼얹어주고 막 난리가 나. 파닥파닥 씻고 막 그냥 다 나가요. 막 나가서 줄 서고, 못 씻고 남아 있는 애들은 이제 시간 됐는데 못 씻고 남아 있으면 이제 그 자리에서 열차려 받고, 그랬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조교 때 훈련병들 세워놓고 이제 시간 줘놓고 뭐 그 안에 못 끝내면은 열차려 주고 약간 이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이야기가 끝도 없네요. 네. 짬타이거도 있었고요. 고양이. 네, 그렇고.
종교 행사는 저는 보통 기독교 행사를 많이 갔습니다. 가서 뭐 햄버거 같은 거 줄 때 막 맛있게 먹고 이랬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뭐 이제 광일이한테 들은 건 아니고 제 친구도 이제 그 부대에서 중대장을 또 하고 있어요. 대위 이제 그 진급을 해가지고 중대장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요즘에 뭐 부대에도 막 무슨 뭐라 했더라 막 파파이스랑 뭐 이런 뭐 치킨집이랑 뭐 햄버거집 이런 거 다 있고 빵집도 있고 막 이런다고 얘기를 들었긴 했는데 근데 광일이 면회 갔을 때 보니까 또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튼 뭐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뭐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많이 좋아졌다 뭐 좋아지면 좋은 거지만 근데 그 이제 그 중대장 단 친구의 관점에서는 또 이게 관리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다들 핸드폰을 또 갖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말도 잘 안 듣고 뭔가 개인 정비 같은 거 할 때도 막 이렇게 좀 다들 핸드폰 한다고 막 이렇게 막 통제가 잘 안 되고 약간 요즘에 또 체벌이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막 개기고 막 이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힘들다 뭐 고충이 있다 이런 얘기들은 또 하긴 하는데 뭐 그거는 또 뭐 각자만의 또 그게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는 뭐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고 뭐 그렇죠. 민준님 광일 오빠 잘 지내는 것 같나요? 라고 하는데 근데 광일이를 제가 최근에도 휴가 났을 때 봤잖아요. 근데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애가 막 옛날보다 더 밝아지고 뭐 이렇게 힘드냐 물어보면 힘들대요. 근데 시간은 너무 잘 간대. 근데 또 막 애들이랑 너무 잘 지내. 근데 면회 갈 때 보니까 막 그 이제 군대 동기들 이제 선우님들이랑 엄청 친해가지고 막 형 동생 하면서 막 다 동생이겠지. 제일 맏형이겠죠. 뭐 동생들 하면서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뭐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군대 가서 되게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들어 왔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렇고, 그리고, 군대 가시는 분들께 뭐 선물 같은 걸 뭘 드려야 될까요? 여쭤보시는데, 사실 만약에, 닉네임에 적혀져 있어서 이제 카페 댓글을 읽었습니다. 네, 그 이제 가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시계는 무조건 있으면 좋고, 근데 만약에 있으시다면 사실 뭐 2개까지 필요한 건 아니니까, 여쭤보시고 없다 그러면 시계 정도는 드리는 게 좋고 그리고 사실 웬만한 거는 다 팔긴 해서 들어가서 구매를 하면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웬만한 건 다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딱히 필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텀블러 같은 건 못 가지고 들어갈 거고 선크림은 될 겁니다. 그리고 주한님께서 위장크림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위장크림도 선물로 주면 괜찮을 수 있는 게 이제 보급품으로 나와요. 이제 나라에서 주는 위장크림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 바르면 막 얼굴이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제, 그러니까 사회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죠 이니스프리 거 위장크림 사서 선물로 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 네, 맞아요. 지금은 또 안 나오나 보네요. 단종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그런 거, 뭐 선크림, 뭐 이런 거 정도 제외하고는 뭐 딱히 필요한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때 막 로션이랑 이런 것도 다 뺏겨가지고 뭐 딱히 뭐 가져가서 살렸던 게 없긴 한데 뭐 일단은 뭐 그랬던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자대 배치를 받으신 분께 선물을 보내는 거라면 뭐 진짜 없을 것 같아요. PX 가보니까 진짜 없는 게 없더라고요. 뭐 진짜 없는 게 없어서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쭤보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요즘엔 또 핸드폰도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좀 사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여쭤보시면서 소통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모여봐요 왈왈해송님께서는 전남친 군대를 다 기다리고 결혼까지 하셨대요. 그래서
그 시절 얘기를 들으면 기억이 많이 납니다. 라고 하시는데, 가족들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하시네요. 진짜 대단하신 게 뭐냐면, 제가 군대 갈 때, 저희 자대, 포천으로 자대 전출 가서 여자친구가 있는 친구들이 저희 생활관 10명 중에 한 3명인가 4명, 한 4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 있었던 친구들이 4명 있었는데, 다 이등병 때였나? 뭐 일병 때였나? 일병 초였나? 하여튼 되게 초반에 만났는데, 정말 다 전역하기 전에 다 헤어졌고, 그리고 다른 생활관들, 뭐 선우인들 다 봤을 때 다 그냥 일말상초라 그래서 일병 말 상병초 때 무조건 헤어진다. 이런 약간 그런 전통이 있을 정도로 군대 가서 이게 정말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자주 볼 수가 없으니까 힘들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뭐 연애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러니까 제일 최악은 군대를 기다렸는데 남자애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 그동안에 뭔가 이렇게 뭔가 눌려 있었던 것들을 표출하겠다면서 약간 이렇게 못 저거를 다스리고 헤어지는 경우가 좀 제일 안 좋은 케이스고, 뭐 또 반대로 여자분이 이제 보통 이제 군대에 있는 남자를 두고 이제 계속 사회생활, 뭐 학교생활 하신다면서 이제 다른 이성분들과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환승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쉽지는 않았다. 네, 쉽지는 않았다. 근데 기다리시고 결혼까지 하신 거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있긴 있어요. 기다리셔서 끝까지 잘 만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그만큼 드물다. 그래도 혹시 왈왈이 분들 중에 뭐 군대 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군대에 간 남자친구가 있으시다면 본인이 그 주인공이실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결혼까지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카추사에 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카추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보직이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영케이 선배님께서 카추사를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카추사는 기본적으로 좀 그 영어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좀 그 시험을 봐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존경한다. 네, 이런 마음입니다. 미미미누 님도 카추사를 가셨군요. 그렇군요. 뭐 조금 이제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체적으로는 다 질문들이 뭐 이렇게 엄청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훈련소 들어갔을 때 첫날 밤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라고 하시네요. 신뚱님께서. 이제 딱 첫날 가면, 천장에, 딱 그 이제 침상에 딱 누워서 천장을 보면, 거기는 이제 수면등이라고 하던가, 불침등? 그 무슨 이제 빨간색 등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완전 암전이 되질 않아요, 잘 때는. 왜냐면 이제, 뭐, 누가 이제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취침등이라 그러나? 이렇게 켜져 있는데, 누워가지고, 이렇게 옆을 보잖아요. 그럼 여기도 빡빡이고, 반대를 봐도 빡빡이에요. 다 똑같은 빡빡이들만 있어. 빨간 등 아래에서. 20명이. 그리고 막 울어, 한 명씩. 첫날 밤에. 막 울어요. 그러면서 막 우는 소리를 듣고 누가 또 울어. 나는 약간 이제 거기서 약간 내가 이 빨간 등을 보면서 그때 제 기억에 수첩에 적었던 날짜가 638일인가? 뭐 막 640 몇일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빨간 등을 보면서 600번을 넘게 자야 집에 갈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약간 장난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니 뭐 차로 집 가면 뭐 2시간 3시간이면 가는데 나 왜 집에 못 가고 여기서 왜 누워있지? 이거 장난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지 이거?
에이, 뭐 이러다가 또 중간에 한 번씩 약간 이벤트로 집 보내주겠지. 그러니까 휴가긴 하지만, 뭐 이러다가 말겠지. 약간 이런 뭔가 체감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약간, 그렇게 한 훈련소 생활을 한 2주 정도 하다 보면, 그냥 완전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할 새가 없어요. 그냥 정신 차려보면은 막 이렇게 돼 있고. 근데 확실한 거는 군대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좀 추억이 많은 게 이제 고생을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의지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좀 금방 친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이제 혜성이님, 전역한 날 제일 먼저 뭐 드셨나요? 라고 하시네요. 의외로 전역해서 뭘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게, 전역 전부터 한 2주 정도 전에부터 휴가를 많이 모아놔서 이제 휴가로 좀 말출이라 그래서 좀 미리 나와 있어요, 사회에. 그래서 그때 되면은 사실 무슨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딱 기억나는 건 전역하는 날 저희가 그 경계 근무를 쓰는 지역에 가 있을 때였어요. 저희 자대가 아니라 남양주의 ASP라는 이제 곳에 가가지고 전역을 했는데, 그냥 저녁식 하고 전날에 이제 모포말이라 그래서 이제 모포에다가 말아가지고 엄청 때려요, 전역하는 사람. 저도 맞고,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모포말이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애들 이제 인사하면서, 야, 형 간다, 뭐, 나 갈게, 고생해라, 뭐, 뺑이 쳐라,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가요. 그러면 막 애들이 막, 아, 형 가는 거야, 막 가지마, 뭐, 나중에 뭐 도넛 싸갖고 놀러 와, 막 이제 막 이런 얘기 막 해요. 뭐, 나중에 놀러 올게, 약간 이제 이러는데, 나와가지고 차 타고 이제 부릉부릉 나와서 딱 내려줘요. 저 대장님한테 격려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수고했다, 이제 딱 터미널에 딱 내려줍니다. 근데 그때도 좀 실감이 잘 안 나요. 약간, 나 이러고 집에 가면 된다고? 이거 내가 지금 1년 반 동안 한 게 이렇게 끝이라고? 약간 이게 놀이 같은 걸 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 무슨 게임 같은 거 하고 온 것 같이 약간,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내가 지금 1년 반 동안 했다고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난 이제 이게 끝난, 다시 여기 갈 일이 없는 거라고? 약간 이런, 그래서 뭔가 복잡 미묘한 생각이 좀 들고, 집에 가서 딱 이제 또 잠을 잘 거 아니에요, 침대에서. 딱 잠을 자면서 천장을 보면서도 또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 이 천장을 보면서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맞아, 빨간등 안 나오네, 이런 것도 있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진짜 무슨 꿈꾼 것 같이 지나갔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살다 보면 뭐 그런 거는 사실 뭐 의미 없죠. 네. 뭐 그랬습니다. 아직 진짜 할 얘기가 많네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지금 1시간가량을 떠들었는데, 군대 얘기가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 분량에 진짜 10분의 1도 못한 것 같아요. 네. 뭐 재밌었다면 다행인데, 질문 한 2가지 정도만 더 만나보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 고시는 분도 많았고, 뭐 무서운 일화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귀신 같은 것도 많이 봤고, 제일 무서운 건 멧돼지 같은 거 만났을 때 산에서 제일 무섭고, 뭐 그렇죠. 모카랑 라떼님께서 이것만큼은 옛날에도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거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을 텐데 부러운 거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멧돼지 많이 보죠. 멧돼지랑 뭐 독수리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고라니도 많이 보고. 일단은 저는 의외로 핸드폰은 아닌 게, 핸드폰도 옛날에 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건 아닌 게, 저는 이제 군대에서 핸드폰 안 하면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냈던 게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서 그거는 괜찮았고, 다만 하나는 저는 군복이 하계 군복이 없었어요. 여름 군복이 없고, 그리고 겨울 군복도 되게 좀 부실했어요. 제가 이제 딱 바뀔 시기 때 껴있어가지고 좀 보급이 부실했는데, 그래서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그거 좀 이렇게 군복이든 아니면 뭐 싸지로 입을 수 있는 내복이든 약간 이런 것들만 좀
잘 돼 있었으면 좋았겠다. 뭐 그런 정도 말고는 사실 뭐, 예, 뭐 지금 군대에 있는 거 중에서 부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계민님, 옆뒤는 깔깔이 무슨 색이었나요? 근데 저는 이제 갈색 깔깔이를 받았는데, 전역하시는 선임분들이, 그 이제 초록색 깔깔이를, 예, 이제 물려주고 가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군대는 안 가셨으면 안 가는 게 좋나요? 라고 하시네요. 뭐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사실, 제 생각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사람마다 진짜 다르고, 이건 그냥 제 생각인 거라서, 이거는 그냥, 옆팀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은 군대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아.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는 이미 안 가도 사회생활도 많이 해보고, 경험할 것도 많이 했고, 이런 애들은 뭐 굳이 군대 안 가도 돼. 하시는 분들은 안 가도 되고, 약간 보면서, 야, 얘는 진짜 군대 한번 가가지고, 한번 진짜 그 단체 생활이 뭔지, 너가 밥을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서 먹는 거. 네가 잠을 자고 싶을 때 자는 게 아니라, 자야 되는 거. 너가 뭐, 이제 뭐, 네 물 먹고 싶다고 물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남들 먹을 때 마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그런 철 안 든 분들은, 한 번쯤 갔다 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만약에 제가 나중에 만약에 가정을 해서 뭐 자식이나 뭐 누가 있어, 아니 뭐 친척이든 누구든 내가 아끼는 뭐 후배가 있어, 군대에 대해 고민을 한다면 뭐 저는 제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면 한번 다녀와라,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긴 해요. 네. 한번 갔다 와서 진짜 너가 그 별 보이는 데에서 공기 좋은 거 이렇게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정말 라면 하나에 감사함을 느끼며 또 그런 정말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실 내 삶을 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할 일들이 많잖아. 뭐 핸드폰도 해야 되고, 뭐 출근도 해야 되고, 웹툰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뭐 할 게 항상 있으니까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단 말이죠. 근데 군대 가서 이제 매일 밤마다, 매일 새벽마다 2시간씩 야외에서 이제 그냥 하늘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보면서 생각을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해보면서 나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철학적인 생각도 좀 하고, 네, 그쵸, 외로워도 좀 보고, 네,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네, 약간 뭐 그런 뭔가 좀 정말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생겨서 저는 좋았다, 뭐 그렇다. 그렇지만 저도 만약에 다수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이거는 이제 제가 정말 아끼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공적인 자리에서 다수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군대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랬습니다. 일단 뭐 그래서 군대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좀 이렇게 됐네요. 정말 군대 얘기를 하는 것을 안 좋아한다고 하는 것 치고는 옆뒤가 너무 신명나게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셨기 때문이지 않나. 이 군대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셨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더 신나는 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중으로 이 군대 이야기를 졸업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말씀을 못 드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가능하다면 뭐 다음에 또 2탄으로 돌아와서 못다한 군대 이야기들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고요. 궁금해해 주시고,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옆뒤 이만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목요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25일 10시 4분 지나고 있고요. 마지막 곡 띄워드리고 옆뒤는 10시 20분에 옆터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군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겨울에 가장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거죠. 네. 루시의
눈이 부신다 듣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봐 두 귀를 기울여 너와 있을 때마다 가슴이 움직여 내가 알던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되려 해 몸에 너에게로 갈게 서둘러 뭘 더 물어 이미 난 좀 늦어 더 기다리게 하지 마라 난 거기서 the bank 겨우 찾아낸 너니까 눈이 부신다 손으로 너와 나의 거리가 더 좁혀지도록 네가 알던 네가 아닌 다른 네가 될 거야